안녕하세요. 코인 읽어주는 채널의 콘텐츠 투자자입니다. 오늘 주말 방송으로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에 업로드를 했었던 뉴스 기사들하고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격이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격적으로 변동성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많은 뉴스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마찬가지로 여기 토론 게시판 이쪽에다가 많이 제가 뉴스들을 올려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잠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유의사항으로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주로 여기다가 기사를 항상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가격 향후 방향성 분석 이런 것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즘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중에 재밌는 게 이제 크립토 퀀트 온체인 데이터 분석하는 회사에서 비트코인 고점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라 그래서 이거를 기사로 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한번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거래소로 향하는 비트코인 입금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소 비트코인 입금이 역시 늘어난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비트코인 구매할 때가 바로 고점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이게 고점이다. 뭐 이런 형태의 뭐 이 심리적인 얘기고요. 세 번째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높아지면은 이게 이제 고점이라는 소리입니다.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이 빠지면은 개인 지갑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아직까지 뭐 내용은 이때는 별로 없었고, 이 사람들이 이후에 그 거래소로 비트코인 유입이 많이 됐으니까 하락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는데, 오히려 코인은 이후로는 사실 가격이 좀 올랐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또 시간 되면은 요 이제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격들이 나쁘진 않아서 이 비트코인 가격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이게 일주일치 가격인데 한번 올랐다가 지금 쭉 빠지는 뭐 이런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치를 봤을 때는 뭐 올랐다가 내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0.3% 가격 하락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뭐 그렇게 이 크립토 퀀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뭐 그 코인이 유입됐었긴 했다고 이렇게 또 경보까지 나타났었는데, 이 크립토 퀀트에서 실제로는 그렇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한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요즘에는 그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가격을 더 올리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런 게 있고, 미국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하고 이미 승인됐고 이더리움까지 승인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미국에서 될 거라고 하는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래에는 아마 지난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뭐 별로였는데, 보신 것처럼 사실은 알트코인들이 많이 오른 게 많습니다. 도지코인 일주일 새 340%, 349% 올랐고, 많이 오른 것들은 비트캐시가 41%, 이더리움 클래식이 82% 이런 게 많이 올랐거든요. 알트코인들 예전으로 치면 덩치가 큰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늘었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거래량은 반면에 좀 감소를 하게 되었죠. 그런 현상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도지코인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요거는 이따가 따로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쪽에 기사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비트코인 기사에 대해서 제가 아마 언제쯤에 올렸냐면은 이거가 아마 그걸 겁니다.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인데, 잠깐만요, 이건가? 하여튼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다 이걸 다 올려놨거든요. 이거네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내년부터 들어가는 세금에 대해서 가장 정리가 잘 된 기사라서 이거를 제가 여기다 업로드를 해놨고,
뭐 주요한 뭐 FAQ 같은 것들도 여기 있어요. 이게 제가 여태까지 나온 기사 중에는 가장 세금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들 금융권에서 온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은행들 이제 규제도 들어오고 제도권에 있는 은행들도 비트코인이 들어온다. 이게 이제 18년에 상승, 17년에 상승하고 지금 21년 들어서의 상승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게 암호화폐가 은행도 있지만 비은행권에서도 사실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드사도 있고 심지어는 스타벅스 같은 데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 게시판에도 올려놨는데 조제프 영에 대한 그 분석 기사인데, 이 사람도 어널리스트로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그 이 기사를 이제 이거 트위터에다 올려놓은 건데요. 이거는 코인베이스 상장 이미 했습니다. 상장했고 가격이 많이 또 여기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계속 많이 올랐는데, 이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보다는 캐나다 주식 거래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개방적이고 관대하기 때문에, 이전에 노브그라츠에서 했던 그 갤럭시 디지털이라고 하는 투자 회사입니다. 여기가 캐나다 증권 거래소에 이게 상장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가격이 엄청 올랐고, 마찬가지로 그 어디입니까? 그 지금 코인베이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으니까 계속 오르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게 불리시 상승에 대한 큰 신호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사실은 요즘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우리나라 뭐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총재도 협박을 많이, 내재 가치가 0이다 뭐 이렇게 하고, 옐런이나 파월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협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오르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각국에서도 사실은 뭐 규제라든지 뭐 경고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지만 뭐 그렇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이것도 내성이 생겨서 이렇게 협박을 해도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는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블랙락의 CEO는 암호화폐가 훌륭한 자산군이 될 거라 그랬는데, 이분은 그 입장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레리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뭐 그다지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2달 만에 입장을 좀 바꿨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검증되지 않은 변동성 자산이라고 얘기한 지 한 2달 정도 만에,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은 자산이라고 한 거죠. 훌륭한 자산군이 될 거라.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블랙락에서 이제 있는 릭 라이더라고 하는 그 임원인데, 비트코인이 금의 역할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을 산정할 때도 지금은 금에 대한 그 시가총액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 비트코인을 많이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도 기사를 마찬가지로 게시판에 올려놨었던 건데, 코인 거래 시에 수수료 어디가 제일 싼가 하면서 이렇게 제일 싼 데는 지닥이고, 이 지닥에서 올려놓은 기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닥이고, 대부분 보면은 그 유명한 거래소들 업비트부터 해서 비썸까지 있는데 0.05에서 0.25%까지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그 내부적으로 보면 거래 수수료가 뭐 코인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 마켓마다 좀 수수료를 달리 책정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심지어는 이게 비썸이 제일 비싸다고 나오긴 하는데 이게 5배 비싼 거죠. 이것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10만원치 어떤 코인 사시면은 수수료가 선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3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차라리 송금 수수료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송금을 쓰신다 그럴 때는 송금 수수료는 잘 계산해서 해보실 필요가 있고, 거래 수수료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기사는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뭐 많이 지금 지체가 돼가지고 빨리빨리 보기. 이더리움이 연말까지 500% 급등한다고 지금 어널리스트가 지금 돼 있고, 이미 그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고 이더리움이 많이 오를 거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캐나다에서 이미 ETF가 캐나다에서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미국에서도 승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오른 것보다는 향후에 좀 더 오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이더리움이 좀 유망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도지는 지난주 이번 주 어디입니까? 금요일 토요일에서 많이 올랐죠. 뭐 하루에 100%씩 올랐으니까 이 도지만 하더라도 하루 거래대금 17조가 넘었고 코스피를 초월할 정도니까 사실 이게 뭐 주식이나 뭐 우리나라 금융 감독하는 이게 이제 고위직 기관에서는 이게 이제 내재 가치가 코인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거래량도 코스피보다 많고, 이게 또 가장 큰 코인의 장점은 주식하고 달리 이제 글로벌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쓰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피나 뭐 코스닥 이런 거는 국내에서만 통용이 되는 건데, 그에 비하면 이게 송금도 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내재 가치가 0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말이 웃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지가 오르면서 이 도지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하게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거래소에서 그 테더, 그 다음에 이제 유의사항으로 있는 게 바이낸스 USD,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이게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세 가지가 제일 큽니다. USDC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갑자기 주말 동안에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크게 올랐는데 한번 보시죠. 가격을 띄워놓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제일 큰 상승은 사실은 4월 13일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 내렸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4월 13일이면은 가격적으로 보면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해서는 조금씩 이렇게 흘러내리는 지금 가격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 데이터를 한번 좀 이따가 보면 될 건데,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그때마다 출렁출렁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트코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냐면 강세장에서 스테이블 코인들을 움직여 가지고 크게 장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을, 가격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뭐 USDC나 바이낸스 BUSD나 가장 큰 뭐 USDT나 다 똑같습니다. 가격의 움직임은 다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보시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가격이 1달러에서 원래는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뭐 보면은 1. 얼마까지 올리지? 1.013 뭐 이렇게 쭉 오르는 거죠. 원래는 1달러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1월 지금 보시면 갑자기 튀어 오르는 게 18일 정도부터 이렇게 튀어 오르는 거죠. 18일 정도부터 튀어 오르기 때문에 이게 한 개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같이 동시에 다 움직입니다. 이것도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한 달치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때도 한번 이렇게 가격이 튀어 오르는데 이 이후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거는 테더를 사가지고 거래소 유입이 됐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테더를 들어오면 그걸 테더를 가지고 알트코인들이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였고, 이때 마찬가지로 그 BTC도 많이 들어왔어요. 거래소들이. 그래서 이 BTC 들어온 게 가격 떨어뜨리려고 팔려고 들어온 건가, 이런 뭐 사람들이 그 아까 얘기했던 크립토 퀀트 같은 데서 이제 그 잘못된 정보를 보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알트코인들을 사기 위해서 BTC를 들여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 가격이 알트코인들 펌핑이 엄청 많이 되었었죠. 그러면서 이 가격도 같이 보시면은, 그래서 한 13일 이때 이제 크게 아까 보시면은 움직였던 겁니다. 이게 이제 보실게요. 이거는 17일, 18일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면 18일 정도 이렇게 이제 쭉 사서 쭉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도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쭉 내리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한 달로 봤을 때는 아까 이게 가격은 이때쯤 되겠죠. 4월 4일 정도. 4월 4일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처럼 그 변곡점의 주변이 아마 이때 4월 4일일 겁니다. 이때 그래서 테더를 이용해서 가격을 움직였다, 이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보시겠습니다. 이때쯤 되겠네요. 4월 4일. 이때 이제 거래소로 테더나 USDC나 BUSD나 이런
그 코인들이 현금성 자산들이 크게 들어옵니다. 4월 사이. 이 이후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거래소 유입이 되고 나서 들어왔고, 이거는 지금 봤을 때는 돈이 이렇게 지금 다시 테더를 많이 사는 거는 돈이 그 알트코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테더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 더 이상 이제 가격을 올리기는 힘들 거다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 미승인 전송률은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에 비해서 해시레이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을 더 이상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도지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었고, 가격을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다 전반적으로 다 하락입니다. 전부. 뭐 알트코인도 하락이고 비트코인도 하락이고 이더리움도 하락이고 다 하락입니다. 이렇게 이제 당분간은 가격을 좀 뺄 것 같은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요때가 이제 고점은 4월 14일 요때가 되었었고, 그 이후로는 하락을 당분간은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주일 동안의 뉴스들을 다 정리는 했고요. 그래서 보시고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이거 움직임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비트코인 지금은 이 단계 5단계로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5단계 중에서 2단계라고 했었죠. 2단계이고 지금 알트코인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 단계가 끝나면은 다시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오를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알트코인들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아까 지금 테더로 바꾼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테더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지 이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랐을 때는 환전의 기축 통화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많이 오르는 알트코인을 팔아서 비트코인으로 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오르는 그런 현상이 아마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시점은 아마 여름 정도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라서 당장에 뭐 크게 움직일 건 없으니까 뭐 그렇게 너무 많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오늘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궁금한 점들은 역시나 그 게시판에다가 올리시면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 그래도 오늘 좀 진행을 좀 빨리 해가지고 무슨 소린지 모르시는 분들은 또 좀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궁금한 점들은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가 있으면은 제가 주중에라도 이 채널에서 녹음을 해서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정리 잘 하셔가지고 또 다음 주 일주일을 좋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